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저희 1년여 전에 저희 그 각당복지재단 회지 인터뷰를 해주실 때 그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거는 삶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신다면.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면서, 그렇죠.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면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거죠. 예, 죽음이라는 것이. 그래서 이 죽음을 인식할 때 자기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예,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분명한 자기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죽음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매우 분명해지고, 자기가 자기한테 매우 분명해지면서 삶에 대한 각성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,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가장 큰 것이 있다면은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,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전부 총결된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살 것인가, 어떻게 죽을 것인가.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,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다른 질문 같지 않고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같게 보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가 분명해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분명해지고,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자기한테 분명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도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자살을 하는 이런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각성이 차라리 어떤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, 그렇게 보시면. 예,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의식하면은 어떤 시간의 유한성을 알게 되고, 시간의 유한성 안에 있는 자기가 얼마나 더 진실하고 철저해야 되는가 하는 것, 각성도 이루어지거든요.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해야만 한다. 네.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행복해야만 된다는 어떤 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줄이는 문제는 오히려 죽음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거. 예, 그래서 자기 존재를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. 그래서 삶에 더 어떤 철저하게 하는 어떤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. 이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 재단에서 이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는 거를 이제 제 어머니께서 시작을 하신 지 이제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. 그 후에 이제 죽음에 대한 담론들도 많이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, 저는 조금 아쉬웠었던 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 자체로 좀 너무 포커스하지 않나, 그런 염려가 조금 있거든요. 예, 그런데 결국 죽음 이야기의 스펙트럼은
그게 뭐 철학, 문학, 예술, 종교, 저희 삶과 죽음 연구소 그 소장님은 이 자연과학도 포함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 스펙트럼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방금 그 회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는 죽음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런데 죽음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정도로 우리가 전체 사회적으로 수준이 올라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 수준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식이에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가장 마지막 인식 혹은 가장 마지막 주제일 수도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으면은 유한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? 또 유한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무한성이랄지 어떤 완벽함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추구나 인식도 이렇게 철저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. 이 죽음이 주는 어떤 그 인식의 기초, 이거는 인간한테 유한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. 유한함을 알게 해주면서 유한함을 넘어서는 무한함을 동경하게 만들고, 그렇다면 근데 완벽한 것이라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알게 해주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제기되는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은 어떤 그 여러 학문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어떤 철학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 자체도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그동안에 대면하지 않았다. 그리고 토론의 장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았다 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어떤 그 사유의 높이가 그렇게 높은 단계까지 가지 않았던 그런 삶의 조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.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거칠게 이야기해서 어떤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될 정도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. 이 올라와 있는 단계에서 이제 그보다 더 나은 단계를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라면은 이제 그 어떤 철학적인 사유의 높이 이것으로 우리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 철학적인 사유의 높이로의 상승에는 항상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죠. 죽음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그동안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애써 좀 외면했거나 좀 다루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우리 삶의 조건이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.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어떤 철학적인 주제, 그 다음에 우리가 실존적인 가장 실존적으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,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다. 인식해야 될 때가 됐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죽음의 문제를 대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각당 문화재단에서 삶과 죽음 연구소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거 주제 자체가 가장 큰 주제이고 의미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는 다뤄야 될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.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학과도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죽음교육협회라는 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사장도 지금 맡고 있는데 오히려 젊은 층이 죽음 그러는데 아주 선선하게 받아들이는
층도 꽤 있고, 오히려 나이 좀 드신 이 기성 언론 쪽에서는 그냥 죽음 그렇게 하면 뭐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, 그거를 어떻게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? 좀 회장님의 기대에 맞지 않는 대답일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아주 큰 문제고, 네.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. 그럼 큰 문제와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일 때는 거기에 맞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고려하지 않는 편이에요.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을 그대로 대면하는 수밖에 없다. 예, 그러니까 이 주제가 주는 이 무게감 때문에 어떤 따뜻하고 어떤 친절하고 이런 쉽고 하는 마음으로 다루기는 어차피 어려운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소멸하고 결국은 모든 존재는 다 죽음이 있고, 심지어는 생각마저도 죽음이 있고, 모든 존재의 생명은 유한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,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다. 할 수밖에 없는 거다. 저는 오히려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. 그 다음에 그것을 쉽게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불편함을 오히려 감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, 이것이 더 필요하다.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그리고 외로워지라는 말씀도 하시고,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서 얼핏 무슨 생각이 드냐면,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는 그건 혼자 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오는 두려움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자기가 삶 속에서 내가 주체적이고 결국은 나는 혼자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훈련들이 좀 되면 그 죽음도 혼자 이렇게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그 두려움도 좀 줄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. 네. 예,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이렇게 인식하고 자각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, 그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. 내가 왜 사는지,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,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로 존재할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어떤 질문들이, 죽음을 인식하면 그 질문들이 쉽게 일어나거든요.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환경을 맞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런 질문과 관계없이 살다 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면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용어를 이렇게 죽음 교육이라고 해보죠. 네. 죽음 교육이 나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생각해요. 죽음 교육이 어떤 한 인간을 자유롭게 살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. 독립적으로 살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. 주체적으로 살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은 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사람한테만 가능하기 때문에. 근데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게 하는
어떤 충격이란 건 뭐냐? 죽음을 인식할 때 그것이 가장 잘 등장한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60 중반이 넘었으니까 이제 뭐 길면 한 30년 아마 활동하는 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는 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, 뭐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냐,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. 저는 혼자 가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뭐를 남겨주고 갈 것이냐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, 그게 어찌 보면 저의 죽음 준비이기도 하고. 네. 죽음 준비가 저는 좀 말장난 같지만 그 어떤 그 삶의 진실한 수행,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자기 삶을 진실하게 수행하는 그 여정에 들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마음은 편치 않을 수 있지만 죽음을 대면하는 자는 어떤 그 존재적 행복, 이것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죠. 예.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위선과 거짓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? 사실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,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위선이 의미가 있을까? 저는 그 회장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를 해요.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하거나 그 다음에 위선적인 행위를 자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? 내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할 때 오늘 나의 선택이 위선적이거나 부자유하거나 비독립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?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.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은. 내일 죽는다고 하는 이 인식이 그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할 수 있어요. 네. 이거는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도 한 30년 후, 40년 후라도 이 다가올 죽음을 자기가 의식한다. 그러면은 어떤 그 위선의 양이랄지, 이 부자유한 어떤 실수랄지, 이런 것들은 저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가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내가 왜 우선 급한 일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일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, 낮은 일보다는 높은 일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, 이런 태도를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돌이켜 보거든요. 돌이켜 보면은 저한테 있는 어떤 거의 모든 성실함, 저한테 있는 거의 모든 선함, 저한테 있는 거의 모든 어떤 그 진실함, 뭐 그거의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청소년기에 빠졌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, 좀 긴 시간 동안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시간들, 이것이 저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고 하고 살게 만들었지 않을까.
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이 반성이 저는 스스로는 좀 옳은 반성인 것 같아요. 저는 내일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? 오늘 뭐가 달라질까? 안 달라질 것 같거든요. 오늘 살든 요 삶을 그냥 살고 최 교수님 뵙고 이러고 말씀도 듣고 그냥 그러다가 내일 죽고 싶지. 특별히 제가 6개월 남았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다시 뭐 아직까지 해오던 거와 달리 뭐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저는 그 달리 하던 일을 계속 하든 분명한 거는 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당장 죽는다면 훨씬 더 진실해질 것이다. 훨씬 그 진실의 어떤 방향이나 내용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던 일을 계속 더 철저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진실할 것만큼은 매우 분명하다. 제가 대학교 입학하는 입학식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4년 후에는 졸업식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학 시절에 대해서는 되게 그리운 시절로들 추억을 하던데 저는 그 평생 그리워할 시대에 제가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요 하루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보내서 졸업식 날 돌이켜보면서 내 대학 시절은 참 괜찮았어.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 이게 삶 전체도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어떤 사람이 어떤 좀 더 현실적으로 큰 성취도 이루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좀 진실하고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어떤 소명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즉 그걸 우리가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소명을 가지면은 사람은 진실해지거든요. 그리고 매우 성실해져요. 소명을 가지면. 그런데 이 소명은 아니지만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. 그것이 우리가 죽음이잖아요. 죽음은 소명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크다. 충격적이다. 그 다음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. 라는 점에서는 소명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가져도 이렇게 진실해지는데 죽음을 품는다면은 얼마나 더 진실해질 수 있을까?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? 저는 뭐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늘 감동하고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강의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간절함, 그게 건명원으로 해명원으로 이제 호전몽가로 이렇게 쭉 전개하시는 행보를 보면서 거기서 아주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게 강의 내용보다 사실은 훨씬 더 이렇게 절절하게 와 닿거든요. 네. 근데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추구해온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이라든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
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지는 점이 있을까요? 저기 이사장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하고 제가 이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은 저는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. 네. 이사장님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지거든요. 더. 네, 그렇습니다. 더 아름다워져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이사장님의 모친의 그 어떤 그 마음하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제 마음이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이렇게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한 주제를 깊이 천착하고 그리고 그 주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어머님의 태도나 저도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깊이 천착하고 그것을 공동체 저희 사람 함께 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고 이 구조가 다 같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간절함. 저는 아주 간절하거든요. 네, 저도 아주 간절합니다. 그러니까 회장님도 아주 간절. 네. 어머님도 아주 간절하신 것 같아요. 그러셨습니다.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간절해야만 자기 어떤 재력과 시간과 정력을 아낌없이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각당 재단에서 그런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. 그러면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?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? 이 간절함은 저는 자기한테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?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? 나는 누구인가? 죽기 전까지 완수해야 할 소명은 무엇인가?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기한테 매우 분명해질 때 그 분명함의 정도만큼 간절함의 정도가 결정된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. 그런데 그러면 그런 질문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? 어떻게 나오는가?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에 대한 궁금증, 그 자신에 대한 호기심, 그 자신에 대한 관심, 그 자신에 대한 사랑,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것을 있게 해주는 어떤 장치가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.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. 예.